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싸우지 않고 관계가 망가뜨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저희 첫째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평소에는 사이가 너무 좋은데 공부만 시키려고 하면 막 아이가 하기 싫어하고 막 짜증을 부리는 바람에 저도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결국 공부하지 말라고 야단치면서 혼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책일 거예요.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요. 제독인데 처음 읽는 책 같아요. 예전에 읽었을 때는 단지 유명한 책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서 다시 읽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의 1장에서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싸우지 않고 관계가 망가뜨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 후버라는 에어쇼의 명수인 유명한 시험 비행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에어쇼를 끝내고 LA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는데요. 300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양쪽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는 능숙한 조작으로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부상자는 없었지만 기체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비행장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비행기를 담당했던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 사실을 미리 들은 그 기술자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몹시 괴로웠겠죠. 값비싼 비행기를 잃고 또 하마터면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으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후보는 그 기술자를 꾸짖기는커녕 비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자네가 이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확신하네. 그러니까 내가 내일 탈 비행기는 자네가 맡아줄게. 라면서 오히려 믿음을 준 거죠.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시험을 못 봐서 시무룩한 아이에게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 떼부리는 아이에게 때려치라며 화내고 있지 않을까요? 데일 카네기는 이런 부모에게 자녀를 비판하기 전에 미국 저널리즘의 고전 중 하나인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를 읽어보라고 했어요. 피플스 홈 저널에 사설로 실렸던 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네 손은 뺨 아래에 놓여 있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땀에 젖은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난 네 방에 혼자서 살짝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는데 숨막힐 듯한 후회의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죄책감에 나는 네 잠자리로 왔단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참 까다롭게 굴었다. 네가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고 있을 때 수건으로 얼굴만 문지르고 말았다며 널 혼냈고 신발을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짖었단다. 네가 마루에 물건을 던져놓을 때는 큰 소리로 화를 냈지. 아침 식사 때도 네 결점만은 지적했다. 너는 음식을 잘 흘리고 씹지 않으며 꿀꺽 삼켜버리기 일쑤라고. 식탁 위에 팔을 올려놓고 빵에 버터를 너무 두껍게 발라서 먹는다고. 그리고 너는 학교로 향하고 나는 출근할 때 네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며 다녀오세요 아빠 라고 말하며 나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어깨 좀 쫙 펴라 고 대꾸했단다. 그러고 나서 늦은 오후가 되면 또 모든 게 반복됐지. 퇴근해서 돌아올 때면 무릎을 꿇고 구슬치기를 하는 네가 눈에 띈단다. 네 긴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지. 나는 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고는 너를 앞에 세우고 집으로 돌아온다. 기억하니? 언젠가 내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을 때 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지. 내가 방해받는 것에 화를 내며 서류 너머로 얼핏 너를 보았을 때 너는 문과에서 주저하고 있었어. 내가 무슨 일이냐? 라고 퉁명스럽게 묻자 너는 아무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달려와서는 목에 팔을 두르고 내게 키스를 했다. 너는 그 조그만 팔로 사랑스럽게 나를 꽉 껴안았지. 하느님께서 네 가슴에 꽃피운 애정은 어떠한 무관심에도 씻을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넌 서재를 나가서 계단을 타닥타닥 올라갔다. 그런데 아들아, 아주 잠시 후에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나는 끔찍한 두려움에 휩싸였어. 내가 왜 이런 습관에 젖어 있었을까? 결점만 찾아내어 질책하는 습관 말이다. 그건 너를 올바르게 키우려던 내 방법이었을 뿐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내가 어린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난 너를 내 어린 시절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너무나 훌륭하고 우수하며 진실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단다. 너의 조그만 가슴은 넓은 언덕 위를 비추는 햇살처럼 한없이 크지. 이건 순간적으로 달려와서 내게 키스를 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단다. 오늘 밤에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아들아. 어두운 밤 네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속죄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미약한 반성일 뿐이야. 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부터 나는 참다운 아빠가 될 거란다. 너와 친하게 지낼 것이고 네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것이며 네가 웃을 때 함께 웃을 거란다. 성마른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는 혀를 깨물 거야. 나는 일종의 의식처럼 이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릴 것이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쓸 거란다. 내 아들은 작은 어린아이일 뿐이다. 너를 어른처럼 생각해서 미안하구나 아들아. 어린이용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고나게 자고 있는 너는 아직도 어린 아기의 모습이구나. 어제 너는 엄마 품에 안겨서 머리를 어깨에 기대고 있었지.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너에게 요구했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부모가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거나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우리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든지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비판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이나 비난을 빼고서 최대한 내 감정을 조절하면서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참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와 싸울 때도 그 싸움을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싸우다 보면 다른 이야기로까지 전이가 돼서 싸움이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피드백을 줄 때 다른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을 바로잡게 되면은 또 어떠한 좋은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해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건설적인 피드백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라는 사설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글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은 부모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행동과 태도를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1장에서 말하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입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구기는 말 대신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이 중요하죠. 자녀는 부모의 감정 표현을 보고도 배우게 되는데요. 화가 난다고 막 아이한테 버럭 화내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와 유대감이 잘 형성이 되려면 아이의 감정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교훈들은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태도를 혹시 우리 부모님에게 대물림 된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을까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욱하는 이 성격이 저희 큰아이에게도 그런 태도들이 이미 보이고 있어서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또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서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곱씹어서 읽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자녀 교육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배울 교훈점들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의 핵심은 뭘까요? 칭찬이었어요. 비판과 비난을 멈추고 좋은 점은 이제 칭찬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칭찬에 목말라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듬뿍 해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공부하기 싫어서 투덜투덜대는 우리 첫째 아이한테 어떻게 좋은 칭찬을 해야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칭찬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분들 일하시느라 또 아이들 교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